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드린 영상이 벌써 1년이 됐으니까 벌써 150개가량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구독을 하신 분들은 또 그 전에 있었던 쌓였던 영상들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내가 하나의 영상만 보고도 좀 바로 효과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기본을 조금 남기라면 저는 시간을 내어서 아이 눈을 보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다큐에서 어떤 어머님이 아이를 자꾸 훈육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다 하셔갖고 솔루션 차원에서 그 어머님이 찍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이랑 바깥에서 되게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엄마는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는 거기서 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는 뒤에서 계속 항의하듯이 막 엄마한테 땡깡을 씁니다. 근데 엄마가 운전을 하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차를 잠깐 주유소에 주차를 하고 주유를 하는 동안 아이를 한 번도 안 보시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바라본 여유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엄마는 바빴고 얘는 어차피 짜증을 내니까 무시하고 가야겠다.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고요. 한 번만 차를 멈추고 뒷문을 열고 아이한테 가서 눈을 보고 성의껏 한 번만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가야 해 라고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게 현실 육아에서 얼마나 생략이 되는가를 또 여실히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끼어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엄마가 아빠랑만 얘기하면 막 내 얘기 들어달라고! 엄마 아빠라면 맨날 엄마 아빠 얘기만 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끼어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너 어른들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혹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엄마 아빠끼리 계속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점점 그러다 막 점점 더 썽을 크게 내죠. 그러고 나서 큰 소리 나고 나서야 이 일이 마무리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도 만약에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가 다 같이 시청한다라면 여러분들도 인터스텔라의 그 영화처럼 있잖아요. 외치고 싶을 거예요. 제발 잠시 대화를 멈추고 아이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이게 제3자는 보이는데 내가 당시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결정을 보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밥을 먹고 나서 엄마 나 이제 간식 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밥을 먹었으니까 간식을 줘야 될까? 혹은 한 입 남겼으니까 간식을 주지 말아야 될까? 별의별 거에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육아를 한다라는 거,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한테 규칙을 준다라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정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결정이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결정을 보류하고 말하지 않고 고민하는 기간 동안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저는 이때도 시간을 내어서 아이한테 민준아 엄마가 이건 고민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줄래? 시간을 내어서 성의껏 얘기해 주는 거 한번 이게 그러니까 다른 복잡하고 엄청난 이론들 말고 이거 한 가지만 우리 가정에서 살아나도 얼마나 많은 영역이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영역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칭찬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이들 칭찬할 때 저한테 이런 질문 올 때 많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아이 칭찬할 때 누구는 과정을 칭찬하라고 하고 누구는 너무 칭찬하면 안 좋다 그러고 누구는 아예 칭찬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칭찬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정석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뭐 옛날에는 과정을 칭찬하세요. 중요한 건 아이가 결과에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뭐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시간을 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림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되게 잘했지? 근데 엄마는 바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오 멋지다 멋지다 엄마 갔다 올게. 이거는 뭐라고 말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요리를 열심히 하고 내놓고 손님이 먹는 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때? 맛있어?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수 씨가 만든 건 다 맛있네요. 이것도 먹기도 전에 맛있대. 이럴 때 어때요? 칭찬은 받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리액션보다 훨씬 좋은 리액션은 뭐예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주면
맛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떤 말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진중하게 아이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저는 아이에게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주는 그런 칭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말하면 좋은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어떤 게 육아의 정서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오늘 조금 더 바꿔서,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을, 내가 대하고 있는 아이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주고, 아이의 행동을 교정할 때, 아이에게 기다림을 가르쳐야 할 때, 아이에게 이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될 때, 아이의 행동을 칭찬해 주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 눈을 바라보고 한쪽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어떤 솔루션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실천 항목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 캠벨이라는 사람이 남겼던 짧은 명언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꼬티의 한기를 맡으시려면 잠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